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민족학교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폭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 직원들과 지도부, 이사회가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월요일 민족학교 여성 실무진 10여 명이 지도부 사퇴 촉구를 외치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시위대는 한인 2세 지도부가 민족학교 설립 취지를 잃고 영어가 미숙한 직원을 무시하고 임금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도부 3명은 사표를 제출하고 민족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족학교 노조 회원들이 윤대중 회장과 이사진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2세가 중심인 노조는 윤 회장과 이사가 2세 실무진을 대량 해고하기 위해 재정 위기라고 속였고 2세 직원들의 인원 감축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세 실무진 주축의 노조를 결성해 윤 회장의 독단적인 업무를 막기 위한 사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회장과 이사진이 1세 실무진과 결탁해 한인 2세 실무진이 1세 실무진을 무시하고 임금을 차별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지도부를 몰아내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중 회장은 민족학교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 회계 자료를 못 믿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외부 감사로 재정 분석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족학교 직원 18명이 사임하겠다는 노조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김용호, 제니선, 조나단 백 3명의 지도부만 사표를 냈고 다른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물었지만 사표를 낸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노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지도부가 그만두면서 사실이 아닌 말을 주장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만두고 외부에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저희도 실망스럽고 너무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회장의 해명에 민족학교 노조는 오는 월요일 이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위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봐야 하지만 표면화된 갈등을 보면 한인 1세와 2세 직원 간의 내부 분열, 여기에 이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한마디로 민족학교는 이번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70만 명의 운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워싱턴에서는 다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 내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미국이라고 외치는 청소년들. I'm here to show my state representatives, politicians, my teachers, everyone around me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this needs to be talked about and that this needs to be fixed. 다음 주 시작되는 연방 대법원이 내릴 심리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체류 신분을 한순간에 잃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을 마칠 수도 없고 직업을 구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If DACA is taken away, my biggest fear is graduating college and not being able to pursue the career that I want to do because I need that social security number. I need that identification to be able to continue to work.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의 다카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다카 폐지 결정이 합법적인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열릴 첫 번째 심리에는 모두 9명의 판사가 자리합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천한 8명의 판사들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계획인데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이 날지 확신할 순 없지만 4개월 전 치러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여부를 결정할 당시 대법원은 5대4로 이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대법원장과 공화당 측 판사 중 일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통과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0만 명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 중 한인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아시아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이번 심리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자담배 폐질환의 발병 원인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가향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제한을 18살에서 21살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질환의 원인에 대해 비타민 E 초산염이 문제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E 초산염은 마리화나 복합물질 THC에 사용되는 첨가물로 이는 매우 끈적이는 점액성 형태로 존재하며 폐에 달라붙는 특징을 지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더 많은 실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함유물질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Now that we've found vitamin E acetate in the lung fluid, this is really going to help us narrow the investigation and move it forward. There's more testing that needs to be done, and this was only the first set of samples that they received. CDC는 미국 내 10개 주에서 발병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29명으로부터 추출한 샘플에서 비타민 E 초산염을 발견했습니다. 폐질환 환자들의 샘플 중 82%에서 THC 또는 THC 대사물질이 발견된 것도 매우 주목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 보건당국도 비타민 E 초산염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가양 전자담배의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판매 금지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양 담배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업계의 로비 속에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질환 환자는 2,052명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 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의원이 한인사회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가 논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 한인회와 KPEC, 디바이디드 패밀리, 시민참여센터, 이북 오도민회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연방위원,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약 20명의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것이 첫 걸음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이북 오도민회의 김주열 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요원을 사칭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은 지난 1일 저녁 하버 블루버드 선상에서 경고등과 면세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올해 30살의 미셸 휴즈는 자신이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소속 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슴에는 폴리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수갑과 가짜 배지는 물론 전기 충격기, 등록되지 않은 총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즈가 경찰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 벤츄라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새벽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사이 지진이 무려 4차례 발생했는데 지진 규모는 각각 3.6과 3.5, 3.2와 2.9로 측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인의 탄생일 최초로 제정된 도산 안창호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내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아 LA 흥사단과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도산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삼성과 비지오, roku 등 오래된 스마트 TV와 스트리밍 박스에 대한 스트리밍 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제조된 삼성 스마트 TV와 4년 이상 된 비지오 TV, 1세대 roku 박스가 해당됩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45년간의 분단 현실을 딛고 통일의 문을 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 베를린의 장벽 기념관에서는 유럽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바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580여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룰라 석방 소식에 연방경찰 주변에는 가족과 좌파 정당, 사회단체 회원,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찰의 통제에도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